탁자 위에 두 개의 선물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금색 리본이 달린 두툼한 봉투 하나, 수수한 보자기에 쌓인 보약병 하나, 아이고, 은주야, 이게 뭐니? 시어머니의 손이 금색 봉투로 향합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시라고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 큰며느리 역시 큰 집은 다르네? 봉투를 쓰다듬는 시어머니. 그 시선이 보약병으로 옮겨갑니다. 지연이 내 거는 뭐야 이게? 보약이요. 어머니 면역력 떨어지신다고 하셔서 환기랑 당기 위주로 새벽에 달였어요. 보약은 정성이지. 잠시 침묵. 근데 말이야, 돈은 실속이잖니? 보약병이 탁자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정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약탕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한약방 안은 약재 냄새로 가득했어요. 환기를 집어 올렸죠. 뿌리가 질기더군요. 가위로 잘라 약탕기에 넣었어요. 당귀, 청궁, 대추 하나씩 손으로 만지며 넣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약탕기 안으로 약재들이 가라앉았죠. 불을 켰습니다. 붉은 불빛이 켜지며 약탕기가 웅웅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또 시작이야? 뒤돌아봤어요. 남편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편 채 서 있었죠.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어요. 응. 이번엔 그냥 봉투로 하면 안 돼? 형수님처럼. 대답 안 했어요. 다시 약재를 집어넣었죠. 손가락 끝이 쓰렸어요. 어머니가 뭘 더 좋아하시는지 알잖아.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졌고요. 약탕기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아침, 큰집 형님 정은주 씨가 도착했어요. 하이힐 소리가 먼저 들렸죠. 딸깍 딸깍. 명품 쇼핑백 2개를 들고 대문으로 들어섰어요. 어머님, 형님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저는 뒤뜰 구석에 있었어요. 보자기에 싼 보약병을 꺼내고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보자기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지연아, 너도 왔구나. 어머님의 목소리였어요. 예, 어머니. 보자기를 풀었어요. 보약병이 나왔죠. 뚜껑에 김이 서려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엔 이미 형님의 선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명품 스카프, 고급 술병, 그리고 금색 리본이 달린 봉투. 제 보약병을 그 옆에 놓았어요. 빛나는 것과 수수한 것. 어머님의 시선이 형님의 봉투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은주야. 어머님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두 손으로 만지작거렸죠. 두툼한 느낌을 확인하듯이요. 어머니 건강 챙기시라고요. 우리 큰며느리 역시. 어머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시선이 제 보약병으로 옮겨왔습니다. 지연이 내 거는? 보약이요. 환기랑 당기 위주로. 보약은 정성이지. 어머님이 말을 잘랐어요. 근데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돈은 실속이잖니.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형님이 슬쩍 웃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죠. 남편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는 소리만 들렸고요. 보약은 언제 달인 거야? 새벽에요. 고생했네. 어머님의 손이 보약병을 밀었어요. 탁자 구석으로 스르륵 병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죠. 금색 봉투는 탁자 중앙에 그대로 있었어요. 나 요즘 입맛이 없어서 쓴 거 잘 안 넘어가더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송편 빚어야지. 지연아, 너 좀 도와줘.
예, 어머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 앞에 섰죠. 물을 틀었어요. 찬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그릇을 씻었어요. 하나, 둘, 셋. 물소리가 컸어요. 눈물이 났어요. 물소리에 묻혀서 울 수 있었죠. 보약은 정성이지만 돈은 실속이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톱 밑을 봤어요. 갈색 얼룩이 배어 있었죠. 새벽부터 약재를 다듬느라 생긴 자국이었어요. 그릇을 씻다가 멈췄어요. 손을 봤죠. 약재 얼룩, 거친 손등, 튀어나온 핏줄. 30년 며느리의 손이었어요. 지연아, 설거지 끝났으면 나와.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을 닦았어요. 앞치마로요. 물을 껐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길. 탁자를 지나쳤어요. 구석에 놓인 제 보약병이 보였죠. 뚜껑은 그대로였어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보약병을 봤습니다. 오래오래. 지연아, 뭐해? 가요, 어머니. 송편을 빚었어요. 형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손톱을 보고 있었어요. 젤레일이 반짝였고요. 제 손은 반죽가루로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아, 소 좀 더 넣어. 예. 은주는 안 도와? 어머니, 전 손재주가 없잖아요. 지연이가 워낙 잘하니까. 형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큰 집은 바쁘지. 어머님도 웃으셨어요. 저는 송편을 빚었어요. 하나, 둘, 셋.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죠. 그때였어요. 형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형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죠. 응, 알았어. 그 금액 송금할게. 잠시 침묵. 시댁 빈말이야. 응, 이번 달 안에. 제 손이 멈췄어요. 형님은 전화를 끊고 다시 웃으며 앉았어요. 어머니, 계속 얘기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남편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형수님 봉투 봤어? 저번보다 더 두꺼운 것 같던데.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죠. 우리도 다음엔 돈으로 하자. 대답 안 했어요.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더 좋아하시잖아.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지. 어떻게요? 몰라. 근데 보약은 소용없어? 형식이야, 그냥. 형식.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먼저 들어갔죠. 저는 차 안에 잠시 남았어요. 보약병이 뒷좌석에 있었어요. 어머님이 안 드신 그 보약. 병을 들었어요. 무거웠죠. 정성의 무게가 아니라 거절의 무게였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약 냄새가 났어요. 쓴 냄새. 한 모금 마셨어요. 정말 썼어요. 너무 써서 얼굴이 찡그려졌죠.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드셔? 병을 내려놓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약탕기를 켰어요. 왜 켰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물을 붓고 약재를 넣고 불을 올렸죠. 약탕기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앉아서 봤습니다. 오래오래.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어머님도 안 드시는데. 남편도 형식이래. 그런데 왜 또 끓이고 있는 걸까요?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에 어머님이 전화를 하시다니. 화면을 봤어요.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깜빡였죠.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연아. 목소리가 약했어요.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 몸이
좀 이상해. 지연아,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줄래? 전화기 너머 어머님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몇 시예요? 아침 9시. 알겠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시계를 봤죠. 새벽 1시였어요.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만 들렸고요. 약탕기는 여전히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 8시, 어머님 댁 앞에 차를 세웠어요. 현관문이 열렸죠.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에 색이 없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차 문을 열어드렸어요. 어머님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언제부터 불편하셨어요? 며칠 됐어. 병원 진작 가셨어야죠. 바쁘잖아, 너희들. 시동을 걸었어요. 거울로 어머님을 봤죠.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손으로 가슴을 살짝 누르고 계셨고요. 병원 대기실 번호표를 뽑았어요. 47번. 앞에 15명이 더 있었죠. 어머님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눈을 감고요. 어머니, 물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때 형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병원 간대? 나는 회의 있어서 못 가. 미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47번 환자분. 어머님을 부축했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죠.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숨쉬기가 좀. 언제부터요? 일주일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세하게요. 혈압 좀 재보겠습니다. 간호사가 혈압계를 어머님 팔에 감았어요. 기계 소리가 들렸죠. 삑, 삑, 삑.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봤어요. 혈압이 높으시네요. 많이. 얼마나요? 180에 110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심전도 검사하시고 혈액 검사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어머님이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에 정극을 붙였죠.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님이 보였죠. 작아 보였어요. 처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죠. 어머님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응. 검사 결과 나오면 약 드시면 되죠.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요. 지연아. 네. 그 보약. 말을 멈추셨어요. 보약이요? 쓰지. 조금은요. 근데 몸에는 좋아요. 미안해. 안 먹어서.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지 않아. 너 새벽에 다린 거잖아. 내가 너무 돈만 받나 봐. 그 순간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입원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부정맥도 있고요.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원은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밀 검사하고 약 처방받으시고.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보호자분, 밖에서 입원 수속 도와주세요. 환자분은 여기 계시고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죠.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입원하셔야 돼. 뭐? 심각해? 심장이 안 좋으시대. 일주일 입원. 그럼 형한테 연락해. 응.
전화를 끊었어요. 형님에게 전화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입원실, 사인실이었어요. 어머님 침대는 창가 옆이었죠. 짐을 정리했어요. 옷까지 세면도구 물커. 지연아, 집에 가. 한약방 문 열어야지. 괜찮아요. 오늘은 쉬려고요. 안 돼. 장사해야지.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어머님이 눈을 감았어요. 침대에 누워 계셨죠. 링거 바늘이 손등에 꽂혀 있었고요.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미안. 회의 중이었어. 어머니 어떻게 됐어? 입원하셨어요. 심각해? 심장이 안 좋으시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저녁에 갈게. 병원비는 내가 낼게.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죠. 하늘이 흐렸어요. 어머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게요. 저녁 6시. 형님이 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아. 제가 못 와서 죄송해요. 회의가 됐어. 바빴잖아. 형님이 저를 봤어요. 지연아, 고생했어. 하루 종일 여기 있었지? 응. 고마워. 형님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병원비 쓰세요. 어머님이 봉투를 봤어요. 은주야. 네. 명절 때 준 그 돈 말이야. 네. 솔직히 말해봐. 그 돈 어떻게 됐어? 형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침묵이 흘렀죠. 시댁에 보냈어요. 어머님이 눈을 감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죄송해요, 어머니. 빚이 있어서.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돈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돈은 어머니한테 쓰인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형님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너도 힘들었겠다. 며느리 노릇 쉽지 않지. 양쪽 다 챙겨야 하니까. 형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가에 서 있었죠.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지연아, 어머님이 저를 불렀어요. 네. 집에 가서 보약 좀 가져와 줄래? 정말요? 응. 먹어볼게. 이제라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 갈게요. 천천히 와. 조심히 가고. 병실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님이었어요. 지연아, 빨리 와.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가슴 아프시다고. 간호사 불렀어. 빨리 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계단으로, 복도를 지나 병실 문을 열었어요. 간호사들이 어머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고요. 어머니, 혈압 재봐요.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삑, 삑, 삑. 기계 소리가 요란했어요. 200에 122요. 의사 선생님 호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벽에 붙어 섰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형님이 제 팔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죠. 어떻게, 지연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의 얼굴만 봤어요. 창백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의사 선생님이 뛰어들어왔어요. 청진기를 어머님 가슴에 댔죠. 환자분, 숨 크게 쉬어보세요. 어머님이 숨을 들이켰어요. 힘들게요. 통증이 어디세요? 가슴, 왼쪽. 언제부터요?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를 봤어요. 심전도 다시 찍고 혈액 검사 추가요. 응급으로. 네, 선생님. 간호사가 기구를 가져왔어요. 정극을 어머님 가슴에 붙였죠. 6개, 7개. 기계가 선을 그렸어요. 삑, 삑.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봤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보호자분들, 잠시 나가 계세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죠. 형님은 벽에 기댔어요. 눈을 감고요. 시계를 봤어요. 7시 20분. 형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응,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응, 병원. 아직 몰라. 의사가 검사 중이야.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끊더니 저를 봤어요. 지연아, 심각한 거 맞지? 모르겠어. 의사 얼굴 봤어? 심각해 보였어. 대답 안 했어요. 형님이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스트레스 들여서. 형님, 그 돈, 어머니 건강 위에 쓰셨어야 하는데. 시댁에 보내서.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어떻게 안 생각해? 내 때문이잖아. 형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죠. 30분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일어섰어요. 형님도요. 협심증 의심됩니다. 협심증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약으로 안정시켰는데 정밀 검사 더 필요합니다. 위험한 건가요? 관리 안 하시면 심근경색으로 갈 수 있어요. 형님이 벽을 짚었어요. 지금은 안정 취하시고 내일 아침 일찍 CT 찍을 거예요. 오늘 밤은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절대 금물이에요. 알겠죠? 의사 선생님이 들어갔어요. 형님이 주저앉았어요. 완전히요. 어떻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눈을 감고 계셨어요. 링거 바늘이 2개나 꽂혀 있었죠. 형님이 어머님 곁으로 갔어요. 어머니, 은주야. 네, 어머니. 미안해. 놀라게 해서. 무슨 말씀을요? 제가 죄송하죠. 형님이 어머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남편이었죠.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어머니 어떻게 됐어? 협심증 의심된대. 심각한 거야? 내일 정밀 검사래.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지켜봐야 해.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어떡하고? 저녁은 알아서 먹어요. 집에는 언제 와? 몰라요. 형수님은? 형님도 여기 있어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조심해. 전화가 끊겼어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병실로 돌아갔어요. 형님은 의자에 앉아 있었죠.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셨고요. 지연아, 너 먼저 가. 나 여기 있을게. 괜찮아요. 한약방은? 내일 열면 돼요. 형님이 저를 봤어요. 미안해. 뭐가요? 항상 내가 이런 일 하잖아. 나는 바빠서 못 오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도 며느리인데. 형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돈은 내가 많이 벌지만 정작 어머니 곁엔 내가 있어. 항상 부끄러워. 진짜로. 밤 10시. 형님이 일어났어요. 지연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커피 좀 사올게. 응. 병실에 혼자 남았어요. 어머님의 숨소리만 들렸죠. 고르게요.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님 침대 옆에요. 손을 봤어요. 링거 바늘이 꽂힌 손. 주름진 손이었어요. 그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요. 따뜻했어요. 어머니, 작게 불렀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꼭 어머님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요. 제 손을 쥐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발 괜찮으세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형님이 돌아왔어요. 커피 2잔을 들고요. 자, 고마워요.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지연아, 응? 너 내일 아침에 집 갔다 와. 나 여기 있을게. 괜찮아요. 아니야. 너 씻어야지. 옷도 갈아입고. 형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회사에 연락해서 휴가 냈어. 당분간. 정말요? 응. 어머니가 더 중요해. 형님이 커피를 마셨어요. 나 반성 많이 했어. 오늘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정작 어머니가 원하신 건 돈이 아니었나 봐. 창밖을 봤어요. 어둠뿐이었죠.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게 진짜였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처럼 못해, 나는. 새벽에 보약 다리고 병원 데려다 주고. 못해. 형님은 형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 대답 못했어요. 무엇이 정답인지 몰랐으니까요. 자정이 넘었어요. 형님은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봤어요. 잠든 얼굴을요. 평온해 보였어요. 지금은요. 하지만 아까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창백하게 질린 얼굴, 가슴을 움켜쥔 모습,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약 내가 없었으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보약 레시피를 검색했죠. 협심증에 좋은 약재, 황기, 당귀, 청궁, 산사, 단삼. 메모했어요. 하나씩요. 내일 한약방 가서 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3시, 눈이 떠졌어요. 의자에서 졸았나 봐요. 목이 뻐근했어요. 어머님을 봤어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죠. 형님도 자고 있었어요. 혼자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갔죠.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피곤했어요. 너무요.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였어요. 뛰어오고 있었죠. 407호 보호자님.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빨리 오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뛰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알람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삐삐삐. 어머님의 심장 모니터에서요.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있었고요.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은 채로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전혀요. 환자분. 간호사가 어머님을 흔들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호출. 다른 간호사가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저는 벽에 붙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형님이 잠에서 깼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어머님의 맥을 짚었어요. 맥박 약합니다. 혈압계 가져와요. 기계 소리, 발소리, 목소리들. 모든 게 느리게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뛰어왔어요. 청진기를 어머님 가슴에 댔죠. 환자분, 들리세요? 어머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손전등으로 눈을 비췄어요. 동공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의식 있습니다. 수면 상태예요. 네.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혈압이 떨어져서 알람이 울린 거고요. 간호사가 링거 속도를 조절했어요. 지금 혈압 올리는 약 투여할게요. 형님이 벽을 짚었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계속 모니터링 할게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보호자분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네. 간호사들이 나갔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죠? 형님이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죽는 줄 알았어. 저도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풀렸거든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었어요. 어머님을 봤어요. 숨을 쉬고 계셨어요. 고르게요. 가슴이 오르내리는 게 보였죠. 살아계시네. 형님이 중얼거렸어요. 응. 무서웠어, 지연아. 나도. 형님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뒤늦게요. 참았던 게 터져 나왔죠. 두 사람이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새벽 4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혈압을 재고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죠. 형님은 간이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을 봤죠. 계속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얼굴에 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아까보다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작게 속삭였어요. 제발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요. 제 손을 쥐는 것 같았죠. 눈물이 또 났어요. 아침 7시. 어머님의 눈이 떠졌어요. 천천히요. 어머니. 일어섰어요. 지연아? 네, 어머니.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밤에 혈압이 떨어지셔서. 그랬구나. 형님도 깼어요. 어머니. 은주야, 너도 여기 있었어? 네, 밤새 있었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봤어요. 너희 둘 다 고생했네. 무슨 말씀을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깨셨네요. 기분 어떠세요? 피곤해요. 혈압 좀 재볼게요. 기계 소리가 났어요. 삑삑. 많이 좋아지셨네요. 140에 90이요. 간호사가 웃으며 나갔어요. 어머님이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날이 밝았네. 네, 어머니. 살아있구나, 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침 8시. 형님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아침 드실 수 있어요? 입맛이 없어.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죽이었어요. 어머님이 숟가락을 들었죠. 손이 떨렸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삼켰죠. 맛이 없네. 병원 음식이 그렇죠. 두 숟가락 더 드시고 멈췄어요. 더는 못 먹겠어. 조금만 더요, 어머니. 싫어. 쓰기만 해. 형님이 저를 봤어요. 저도 형님을 봤죠. 어머님이 우리를 봤어요. 지연아. 네. 그 보약. 아직 있어? 네, 집에요. 가져와 줄래? 가슴이 쿵 했어요. 정말요? 응. 어제 먹으려고 했잖아. 근데 못 먹었지. 지금 갔다 올게요. 일어섰어요. 천천히 가. 조심하고. 네. 집으로 달렸어요. 한약방 문을 열었죠. 약탕기가 보였어요. 어제 끓인 보약이 그대로 있었어요. 식어 있었죠. 다시 불을 켰어요. 보약을 데웠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약 냄새가 방 안을 채웠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어디야? 한약방이요. 어머니 보약 가져가려고. 어머니 어떻게 됐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다. 저 다시 병원 가요. 알았어. 조심해. 전화를 끊었어요. 보약을 보온병에 담았어요. 뜨거웠죠. 보온병을 들고 나왔어요. 차에 올랐죠. 시동을 걸었어요.
그때였어요.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어디야? 지금 가요. 10분이면 도착해요. 빨리 와. 왜요? 어머니 또 안 좋으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 나왔대. 그래서요? CT 찍은 거. 응. 지연아, 빨리 와.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들 다 모이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뭐래요? 전화로는 말 못하겠어. 와봐. 심장이 철렁했어요. 지금 가요. 전화가 끊겼어요. 엑셀을 밟았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손으로 핸들을 쥐었죠. 3개요. 제발 아니길. 병원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4층 버튼을 눌렀어요. 숫자가 올라갔어요. 1, 2, 3, 4.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뛰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죠. 형님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요.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요. 형님, 왔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형님이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연아, 응? 어머니, 말을 멈췄어요.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보호자분들,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나갔어요. 복도에 섰죠.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스텐트 시술이요. 지금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심근경색으로 갈 수 있어요. 형님이 벽을 짚었어요. 비용은 얼마나요?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0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형님이 저를 봤어요. 저도 형님을 봤죠. 둘 다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요.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형님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통화 중이었어요. 여보, 1,000만 원. 급하게 구할 수 있어? 침묵. 그렇구나.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저를 봤죠. 안 된대. 대출도 막혀 있대. 지연아, 너네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없어요. 형님이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어떡하지? 시간이 흘렀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결정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당장은 형님의 말이 끊겼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죠. 혹시 윤지연 씨 계세요? 저요. 응급의료비 지원제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긴급 상황일 때 병원에서 먼저 수술하고 나중에 분할 납부하는 제도예요. 신청하시겠어요? 숨이 트였어요. 네, 할게요. 서류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 소득. 칸을 채웠어요. 하나씩요. 형님이 옆에서 봤어요. 지연아,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나도 며느리인데. 내가 내야 하는데. 서류를 내밀었어요. 간호사가 받았죠.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10분 정도 걸려요. 기다렸어요. 복도 시계를 봤죠. 초침이 움직였어요. 느리게요. 형님은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요. 지연아, 응? 내가 정말 부끄러워. 대답 안 했어요. 나는 돈 많이 번다고 생각했어.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형님도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이 아니야. 내가 잘못 쓴 거지. 형님이 눈물을 닦았어요. 명절 때 어머니 드린 그 돈.
시댁에 다 갔어. 전부 알아요. 어머니는 건강식품도 못 사셨어. 그 돈으로 침묵이 흘렀어요. 간호사가 나왔어요. 윤지연 씨 승인됐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수술 시간은 2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어머님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째로요. 문이 닫혔죠.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 벤치에 앉았어요. 형님도 옆에 앉았죠. 시계를 봤어요. 9시 30분. 이 시간. 형님이 중얼거렸어요. 11시 반이네. 응.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갔죠. 발소리만 들렸어요. 지연아. 응? 어머니. 괜찮으시겠지? 그럼요. 만약에. 생각하지 마요. 형님이 눈을 감았어요. 저도 눈을 감았죠. 기도했어요. 속으로요. 제발 무사히. 1시간이 지났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수술 들어가셨어? 응. 잘 되겠지? 그래야지. 나 병원 갈까? 아니, 괜찮아. 형부님은? 모르겠어. 형님이 연락 안 한 것 같아. 그렇구나. 전화를 끊었어요. 형님이 말했어요. 형부한테 연락 안 했어. 왜요? 민망해서. 돈도 없으면서 병원비도 못 내고 며느리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 응? 형님도 힘들잖아요. 시댁 일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 있으면 돼요. 형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2시간이 지났어요. 11시 30분.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일어섰어요. 형님도요. 문이 열렸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요? 네. 스텐트 삽입 성공했어요. 막힌 혈관 잘 뚫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죠. 형님도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회복실에 계시다가 병실로 옮기실 거예요. 1시간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갔어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어머님이 병실로 돌아오셨어요. 침대에 누워 계셨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요. 어머니, 가까이 갔어요. 손을 잡았죠. 따뜻했어요. 가슴이 오르내렸어요. 살아계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아직 마취해서 안 깨신 거였죠. 형님도 다가왔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어머님 곁에 서 있었어요. 오래오래요. 오후 3시. 어머님의 눈이 떠졌어요. 천천히요. 어머니. 지연아? 네, 여기 있어요. 수술? 끝났어? 네, 잘 끝났어요. 어머님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웃으셨어요. 살았구나. 네, 살아계세요. 형님도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주야. 네. 너희 둘. 고생했다.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이 손을 들려고 했어요. 힘이 없었죠. 저희가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정말. 어머님이 눈을 감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셨죠. 그리고 다시 눈을 뜨셨어요. 지연아, 은주야. 네, 어머니.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지금은 쉬세요. 아니야. 지금 해야 해. 어머님이 형님을 봤어요. 은주야, 그 봉투 이야기.
다 알아. 형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댁에 보낸 거, 어머니가 쓴 거 하나도 없는 거. 죄송해요. 괜찮아. 너도 며느리니까. 양쪽 다 챙겨야 하니까. 어머님이 저를 봤어요. 지연아. 네. 너는 돈은 없지만 항상 곁에 있어줬어. 그게 더 귀했어.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보약 다려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밤새 지켜주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진짜 효도더라. 형님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지연아. 너한테 늘 짐만 지웠어. 아니에요, 형님. 내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어. 어머님이 말했어요. 둘 다 좋은 며느리야. 방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어머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어머님은 다시 주무셨어요. 형님과 저는 복도에 나와 있었죠. 지연아, 수술비. 제가 낼게요. 분할로요. 안 돼. 나도 낼게. 반반. 형님도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나도 며느리야. 형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내자. 우리 둘이. 알겠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요. 붉은 노을이 보였죠. 예쁘다. 형님이 중얼거렸어요. 응. 오늘. 무서웠어. 나도. 어머니 잃을 뻔했잖아. 응.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아. 응. 앞으로 달라질게. 뭐가? 내가. 더 자주 올게.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형님. 밤이 됐어요. 병실로 돌아갔죠.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형님은 간이 침대에 누웠고요. 조용했어요. 어머님의 숨소리만 들렸죠. 고르게요. 보온병이 가방 안에 있었어요. 아침에 가져온 보약이요. 식었겠죠. 내일 다시 데워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거든요. 잠이 왔어요. 새벽이었어요. 뭔가에 깼어요. 소리였어요. 어머님이 뭔가를 찾고 계셨어요. 어머니? 지연아, 왜 그러세요? 베개 밑에 봉투가 있어. 봉투요? 꺼내줄래? 베개를 들었어요. 봉투 2개가 있었어요. 하얀 봉투요. 이거요? 응. 그거 너희한테 줄 거야. 지금요? 응. 지금. 어머님이 봉투를 가리켰어요. 하나는 은주 거, 하나는 지연이 내 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열어봐.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죠. 안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종이 한 장. 아니, 통장이었어요. 이게. 어머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너희 위에 모은 거야. 통장을 봤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윤지연. 이게 제 이름인데요? 응. 내 명의로 만든 거야. 페이지를 넘겼어요. 숫자들이 보였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매달 같은 금액이요. 계속 넘겼어요. 숫자가 쌓여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봤죠. 잔액 2,400만 원.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이게 20년 동안 모은 거야. 내 시집 온 날부터 통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너 돈 없잖아. 남편도 형만큼 못 벌고. 그래서 내가 몰래 모았어. 언젠간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형님이 일어났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형님을 봤어요. 은주야, 너도 열어봐. 형님이 봉투를 들었어요. 천천히 열었죠.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였어요.
형님이 읽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떨렸죠. 은주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 가족 지키느라 힘들었지. 시댁빚도 갚아야 하고. 형님이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내가 500만 원 넣어뒀어. 통장에. 안 돼요. 괜찮아. 아버지랑 상의했어. 전세금인데요. 며느리가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형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미안한 건 나야. 너한테 너무 많은 거 기대했어. 어머님이 형님 손을 잡았어요. 돈으로만 효도받으려고 했어. 미안해. 형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 옆에요. 어머니, 일어나. 저 정말 못난 며느리예요. 아니야. 맞아요. 돈만 들이고 곁에는 없고. 어머님이 형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내 방식대로 한 거야. 다 똑같이 소중해. 은주 방식도 지연이 방식도. 저도 눈물이 났어요. 형님도요. 우리는 어머님 곁에 앉아 울었어요. 해가 떴어요. 창밖으로요. 어머님이 말했어요. 지연아, 그 돈으로 수술비 갚아. 네. 그리고 한약방도 키워. 더 큰 데로. 어머니, 너 실력 있어. 20년 동안 봤어. 통장을 또 봤어요.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 때문에요. 매달 10만 원씩. 어떻게? 아버지한테는 말 안 했어. 용돈에서 조금씩 뗐어. 너 약 다리는 거 알아. 새벽에 어머님이 저를 봤어요. 손톱 및 약재 얼룩도 받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하잖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요즘 며느리들은 안 해. 형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처럼. 은주야, 너는 다른 걸 해줬잖아. 뭐요? 돈 걱정 안 하게 해줬어. 명절마다. 형님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것도 큰 효도야. 알지?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혈압 재볼게요. 기계를 가져왔죠. 팔에 감았어요. 삑. 좋으시네요. 130에 85예요. 많이 좋아졌네요. 네. 수술 잘 받으셨어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어머님이 창밖을 봤어요. 살아있으니까 좋다. 네. 죽을 뻔했잖아. 형님이 어머님 손을 잡았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야. 수술대 위에서 생각했어. 아, 이렇게 가는구나.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야. 비교만 했어. 큰 집, 작은 집, 돈, 정성.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로. 오전 10시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좋아요. 통증은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회복 잘 되고 계세요.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약 잘 드시고 무리 안 하시면요. 의사 선생님이 나갔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봤어요. 일주일이면 집에 가겠네. 네, 어머니. 그럼 지연이 보약 먹어야지. 많이 다려드릴게요. 이번엔 안 쓰게 해줘. 노력할게요. 어머님이 웃으셨어요. 처음으로요. 입원한 후로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사가 나왔죠. 죽이었어요. 어머님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드셨죠. 맛있네, 오늘은. 정말요? 응. 살 것 같으니까. 형님도 웃었어요. 저도요. 어머님이 죽을 다 드셨어요. 배불러. 다행이다.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땡그랑.
금속 소리가 났죠. 어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어머님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아, 아파. 간호사. 형님이 소리쳤어요. 저는 어머님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눈을 감았죠. 안 돼. 안 돼. 심장 모니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삐삐. 간호사들이 뛰어왔어요. 환자분. 의사 선생님도 달려왔죠. 뒤로 빠지세요. 밀려났어요. 복도로요. 문이 닫혔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죠. 심실세동이요. 제세동기. 충전. 쿵. 몸이 흔들리는 소리. 다시. 쿵. 형님이 벽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제발. 저도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앉았죠. 통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요. 우리를 봤죠. 입을 열었어요. 천천히요. 안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숨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요? 네. 부정맥이었어요. 제세동으로 정상 리듬 돌아왔습니다. 형님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바닥에 주저앉았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었어요.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네. 보호자 한 분만 면회 가능합니다. 10분만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님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온갖 선들이 몸에 연결돼 있었어요. 지연아, 너 먼저 들어가. 형님이 먼저 가요. 아니야. 어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기계 소리가 들렸죠. 삑, 삑, 삑. 가까이 갔어요. 어머니. 어머님의 눈이 떠졌어요. 천천히요. 지연아. 네, 여기 있어요. 무서웠어. 이제 괜찮으세요. 어머님이 손을 들려고 했어요. 힘이 없었죠. 제가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통장. 받았어요. 어머니. 수술비. 걱정 마세요. 다 해결돼요. 미안해. 내가. 고생. 아니에요.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돈만 봤어. 미안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 정성. 몰라줘서. 목이 메었어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어머님이 제 손을 쥐었어요. 약하게요. 고맙다. 항상. 곁에.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쉬세요, 어머니. 지연아. 네.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님, 시간 됐어요. 네. 어머님 손을 놓았어요. 금방 다시 올게요. 응. 밖으로 나왔어요.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뭐래? 괜찮으시대요. 다행이다. 형님 들어가요.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봤죠. 형님이 어머님 곁에 앉았어요.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어요.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벤치에 앉았죠. 통장을 꺼냈어요. 또 봤어요. 2,400만 원. 20년의 무게. 어머님의 사랑.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어머니 어떻게 됐어? 위기는 넘겼어요.
다행이다. 진짜로 중환자실에 계세요. 심각해? 상태가 불안정하대요.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 응? 어머니가 통장 주셨어요. 통장? 20년 동안 모으신 거래요. 제 명의로요. 얼마나? 2,400만 원. 남편이 숨을 들이켰어요. 진짜로? 네. 그럼 수술비 다 해결돼요. 미안해, 여보. 뭐가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잖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도 남편인데. 이제 우리 같이 갚으면 돼요. 응. 전화를 끊었어요. 형님이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지연아. 응? 어머니가 나보고 너한테 잘하래. 맞는 말이야. 나 너한테 못됐어. 아니에요. 맞아. 늘 비교했잖아. 우리 집이 더 낫다고. 형님이 벤치에 앉았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괜찮아요, 형님. 아니야. 형님이 저를 봤어요.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30년을 나 같으면 못했어. 진짜로. 형님도 형님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내 방식이 뭔데? 돈만 던져주고 안 오고. 침묵이 흘렀어요. 앞으로 바꿀게. 응. 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어머니 살려줘서.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 진작. 형님도 계셨잖아요. 나는 돈만 생각했어. 너는 사람을 받고. 사흘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상태가 안정됐다고요. 저와 형님은 교대로 간병했어요. 오늘은 제 차례였죠. 어머니, 보약 드실래요? 그래. 보온병을 열었어요. 보약을 따랐죠. 김이 피어올랐어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어머님이 한 모금 마셨어요. 얼굴을 찡그렸죠. 역시 쓰네. 그래도 드셔야죠. 알아. 천천히 다 드셨어요. 지연아. 네. 그 돈으로 한약방 키워. 아직 빚 다 안 갚았는데요. 천천히 갚아. 여유 있을 거야. 생각해 볼게요. 생각하지 말고 해. 너 실력 있어.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30년 동안 봤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제 내 차례야. 인정받을 차례.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내가 고마워. 포기 안 하고 계속 정성 쏟아줘서. 일주일 후 어머님이 퇴원하셨어요. 형님과 제가 모시고 갔죠. 집에 도착했어요. 집이 좋네. 어머님이 소파에 앉으셨어요. 한동안 쉬셔야 해요. 알아. 형님이 부엌으로 갔어요. 차를 끓이러요. 저는 어머님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응? 제가 앞으로도 보약 다려드릴게요. 응? 매주 한 번씩 가져올게요. 고맙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봤어요. 저 한약방 키우기로 했어요. 정말? 네. 어머니 말씀대로요. 어머님이 웃으셨어요. 잘했어. 형님이 차를 가져왔어요. 우리 셋은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따뜻했어요. 너희 둘 정말 좋은 며느리야.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살아있게 해줘서. 우리는 대답 대신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의 손을요. 셋이서요. 오래오래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행복해? 응. 30년 만에 인정받았잖아. 응. 근데 왜 표정이 그래? 창밖을 봤어요.
조금 허무해. 왜? 너무 오래 걸렸잖아. 30년이나. 그래도 왔잖아. 그 순간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늦어도 온 거야. 그걸로 충분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왜일까요? 인정받았는데요. 집에 도착했어요. 약탕기를 켰어요. 습관처럼요. 물을 붓고 약재를 넣고 불을 올렸죠.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또 끓여? 응. 누구 줄 건데? 어머니. 맨날 드시네. 당연하지. 약탕기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30년을 기다렸어요. 인정받는 그 순간을요. 이제 왔어요.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약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보글보글, 익숙한 소리, 위로가 되는 소리.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 이걸로 충분해. 석 달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매주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시고, 약 드시고, 제가 끓인 보약도 드셨죠. 이제 안 써. 익숙해져서 그런가. 어머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다행이에요. 너 덕분이야.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어요. 오늘은 새 한약방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요. 빚을 갚고 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를 했죠. 간판이 달렸어요. 지연 한의원.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이요.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벅찼죠. 예쁘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응, 예쁘네. 30년 만이야, 이거. 그러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어요. 수고했어, 여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약재 냄새가 반겼죠. 새 약탕기가 있었어요. 더 크고 좋은 거요. 하지만 옛날 약탕기도 가져왔어요. 구석에 놓았죠. 왜 저거 가져왔어? 그냥요. 남편이 웃었어요. 정 맞네. 30년 같이 살았는걸요. 약탕기를 쓰다듬었어요. 낡고 오래된 것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형님이 들어왔어요. 와, 여기 진짜 넓다. 그치? 완전 달라졌어. 예전 한약방하고. 형님이 둘러봤어요. 지연아, 축하해. 진짜로. 고마워요, 형님. 어머니 오신다며? 응. 곧 오실 거야.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분들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꽃바구니를 받았어요. 카운터에 놓았죠. 첫 손님이 왔어요. 보약 좀 지어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요즘 기력이 없어서요. 맥을 짚었어요. 약한 맥이었죠. 환기 위주로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약재를 꺼냈어요. 하나씩 손으로 집어서요. 환기, 당귀, 청궁.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30년의 손놀림이요. 오후 2시. 어머님이 오셨어요. 형님이 모시고요. 어머니. 와, 여기 정말 좋네. 어머님이 둘러보셨어요. 지연아, 대단하다. 진짜로.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지. 어머님이 약탕기를 보셨어요. 저거 옛날 거잖아. 네. 가져왔어요. 왜? 대답 못했어요.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약탕기를 만지셨어요. 30년 됐지. 이거? 응. 고생했네, 얘도. 어머님이 웃으셨어요. 지연아. 네. 너. 정말 대단해.
30년을 포기 안 하고 계속 정성 쏟으면서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줘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30년이야. 너무 긴 시간이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왔잖아요. 결국, 응,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님이 저를 안았어요. 오래오래요. 손님이 또 왔어요. 어머님이 비켜주셨죠. 손님 보세요. 사장님. 네. 약을 지었어요. 하나, 둘, 셋. 손님이 계속 왔어요. 바빴죠. 하지만 좋았어요. 제 이름으로 된 한의원. 제 손으로 짓는 약. 제 정성으로 치료하는 사람들. 이게 꿈이었어요. 30년 동안의 꿈. 저녁이 됐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을 닫았죠. 어머님과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남편만 남아 있었고요. 여보, 피곤하지? 응. 좀. 그래도 좋지? 응. 의자에 앉았어요. 가게를 둘러봤죠. 깨끗하고 넓고 밝았어요. 예전 한약방하고 달랐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왜일까요? 원하던 걸 다 얻었는데, 인정도 받았는데, 새 가게도 열었는데, 왜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을까요? 여보, 응? 나 행복한 거 맞지?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당연하지. 왜?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30년을 기다렸잖아. 이 순간을. 응. 근데 막상 와보니까 말을 멈췄어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죠. 여보, 그게 정상이야. 응?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30년을. 그 시간을 어떻게 되돌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맞았어요. 30년. 젊음이 다간 시간. 아이들 키우고, 시댁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인정받기 위해 보약 끓이고,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보, 남편이 제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지금부터는 달라. 알지? 응. 이제 내 시간이야. 30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 뭐가? 곁에 있어줘서.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약탕기 앞에 앉았죠. 습관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켜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낡고 오래된 약탕기. 30년을 함께한 친구. 고생했어. 작게 속삭였어요. 약탕기는 대답 없이 그 자리에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님이었어요. 지연아, 오늘 수고했어. 잘 자. 네, 어머니도요. 내일 보약 좀 가져다 줄래? 떨어졌어. 네, 가져갈게요. 고맙다. 우리 딸 같은 며느리. 전화가 끊겼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딸 같은 며느리. 30년 만에 들은 말. 늦었지만 약탕기를 켰어요. 물을 붓고 약재를 넣고 불을 올렸죠.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붉은 불빛이 깜빡였고요. 사람의 진심은 끓이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중얼거렸어요. 그만큼 오래 남는다. 약 냄새가 집안을 채웠어요. 쓴 냄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익숙한 냄새, 위로가 되는 냄새, 집의 냄새, 정성의 냄새.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여보, 보약 냄새 참 좋다. 그치? 우리 집 냄새 같아. 웃음이 났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 집 냄새예요. 30년 동안 만든 냄새. 다음 날 아침, 새 한의원 문을 열었어요.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약을 지었어요. 정성껏요. 점심때 어머님께 보약을 갖다 드렸어요. 지연아,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너 바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어머님이 보약을 드셨어요. 이제 안 써. 정말로. 다행이에요. 내 정성이 느껴져서 그런가 봐. 어머님이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죠. 저녁에 한의원으로 돌아왔어요. 약탕기를 켰어요. 새 약탕기요. 하지만 옛날 약탕기도 켰어요. 둘 다 끓이기 시작했죠. 보글보글. 두 약탕기의 소리가 겹쳤어요. 과거와 현재가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붉은 빛이 한의원을 물들였죠. 아름다웠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 30년 늦은 시작. 하지만 시작은 시작이었어요. 며느리의 보약. 약탕기의 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습니다. 30년을 끓였고 앞으로도 끓을 겁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인정받는 그 순간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허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성은 끝내 식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결국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며느리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약탕기는 여전히 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끓입니다.